안녕하세요. 똑소리 나는 재테크의 똑재입니다. 요즘 절세 계좌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ISA 계좌나 연금저축펀드 계좌, IRP 계좌를 만드신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계좌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도대체 어떤 종목에 투자하는 게 맞을지 고민되시죠? 괜히 잘못 투자했다가 손실을 볼까 겁이 나기도 하실 텐데요. 제가 오늘 안정적이면서도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안겨다줄 ETF 3가지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여러 운용사 상품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ETF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의 미래를 책임져줄 나만의 최고 ETF를 골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당연히 해주셔야겠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국내 상장 해외 ETF 종목 베스트 3가지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파이, QQQ, SCHD입니다. 그런데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상품이라도 국내에 상장된 ETF 종류들이 참 많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요청 주셨던 TR 상품까지 더해서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국판 스파이와 QQQ의 1분기 배당금이 지급됐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살펴볼게요. 참고로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한국판 SCHD는 별도의 영상으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판 스파이의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의 1위 자리를 매번 지키고 있는 상품은 타이거 미국 S&P 500이고요. 두 번째 상품은 코덱스의 미국 S&P 500 TR 상품입니다. 타이거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큰 상품이고요. 최근에 시가총액이 1조를 돌파하였습니다. 역시나 시가총액 순으로 거래량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총 보수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ETF 가격에 총 보수가 녹아져 있는 만큼 총 수익률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총 보수가 낮은 상품이 좋습니다. 투자자의 부담 총 보수는 운용사에서 말하는 총 보수가 아니라 실제 총 보수가 따로 있다고 매번 말씀드렸었죠. 여기에 보이시는 A와 B, C와 D까지 모두 더해주시면 투자자가 부담하는 실제적인 총 보수가 나오게 됩니다. 최근에 투자자에게 좋은 뉴스가 하나 있었죠. 바로 코덱스 ETF 4종의 보수인하 안내였는데요. 원래 총 보수가 연 0.05%였던 상품이 4월 19일부로 0.0099%로 인하되었습니다. 증권사에서 말하는 총 보수는 여기 보이는 A 자리에 대입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에 보기 좋도록 막대 그래프로도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요. 미국 S&P 500을 추종하는 4가지 상품 중에 타이거 상품이 0.1753%로 가장 높았고 KB스타 상품이 0.1282%로 가장 낮았습니다. 코덱스도 이번에 총 보수를 낮추면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어진 모습입니다. 1억 거래 시 내야 할 수수료는 타이거는 17만 5,300원, 코덱스는 15만 1,700원, 에이스는 16만 5,400원, KB스타는 12만 8,200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ETF에 투자할 때 수익만 복리로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 투자할 경우 이러한 총 보수도 복리로 굴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수수료가 낮은 상품이 장기 투자할 때 유리하겠죠. 이 점 참고하셔서 종목을 고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추적 오차율인데요. 낮을수록 원조 스파이를 잘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한국판 ETF들은 기존의 원조 상품이 있고 이 상품이 추종하는 지수를 똑같이 따라가도록 국내 운용사에서 만든 상품이기 때문에 원조와는 100% 정확하게 일치하진 않는데요. 그래도 그 중에서 그나마 추적 오차율이 가장 낮은 상품이 좋습니다. 제가 2023년 초부터 추적 오차율을 차트로 한번 나타내 봤는데요. 가장 낮은 상품은 에이스, 그 다음은 코덱스였습니다. 정확한 숫자로도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 에이스는 0.145%, 가장 추적 오차율이 높은 KB스타의 경우 0.385%입니다. 다음은 괴리율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리율이란 순자산 가치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가 가격 간의 차이를 이야기하고요.
낮을수록 당연히 좋습니다. 괴리율이 높을 때 ETF를 매수하시면 실질적인 가치보다 더 비싸게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매수를 하실 때 괴리율도 한 번씩 보시면 좋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숫자로 한번 표기를 해봤는데요. 괴리율이 가장 낮은 상품은 KB스타 상품이고요. 가장 높은 상품은 타이거 상품이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판 스파이의 분배금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배금은 타이거와 에이스, KB스타 세 가지 종목을 비교했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덱스 미국 S&P 500 TR 상품의 경우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상품으로 분배금을 따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최근 5월 3일 날 분배금이 입금되었죠. 저 역시 받았었는데요. 타이거가 55원, 에이스도 55원, KB스타가 50원이었습니다. 분배율은 모두 동일했고요. 그리고 최근 지급한 5번의 분배금을 기준으로 평균 분배금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타이거와 에이스가 57원으로 동일했고 KB스타는 45원이었습니다. 이를 주가에 따라 1년 환산 분배율을 계산해 보니 타이거의 시가 대비 분배율은 1.5%, 에이스는 1.48%, KB스타는 1.35%였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 환산 분배율이 가장 높았던 상품은 타이거 미국 S&P 500 상품이었습니다. 한 번 더 보기 쉽게 막대 그래프로도 표현을 해봤고요. KB스타가 가장 낮은 분배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판 스파이의 총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탈 리턴, 그러니까 분배금을 포함한 총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코덱스 미국 S&P 500 TR 상품이었습니다. ETF 체크해 보시면 차트 비교 기능이 신규로 생겨서 한번 활용을 해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간 수익률은 분배금을 모두 재투자한 토탈 리턴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지난 1년간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상품은 32.31%로 코덱스 미국 S&P 500 TR 상품이 차지하였습니다. 그래도 큰 차이 없이 4가지 상품이 32%대의 수익률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판 QQQ의 시가총액부터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상품이 시총 3조 1737억으로 가장 높은 상태고요. 2등과 3등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 상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수료를 인하하면서 투자자의 관심이 조금 높아진 모습이고요. 그리고 평균 거래량을 한번 보시면 타이거 상품이 14만 주로 굉장히 낮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타이거 상품의 한 주당 가격이 다른 상품보다 많이 높기 때문에 평균 거래량이 낮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의 거래 대금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총 보수도 한번 비교를 해봐야겠죠. 확실히 미국 S&P 500 상품보다는 나스닥 100 실질 총 보수가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는 KB스타 상품이 가장 총 보수가 낮았는데 이번에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 상품이 수수료가 가장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억을 거래하였을 경우 타이거는 22만 4,600원, 코덱스는 16만 7,400원, 에이스는 19만 7,300원, KB스타는 18만 3,300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누적이 되면 굉장히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수수료가 낮은 상품이 좋겠죠. 이번에는 QQQ의 추적 오차율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적 오차율이 가장 낮은 곳은 에이스 미국 나스닥 100 상품이고요. 추적 오차율은 0.15%입니다. 그리고 추적 오차율이 가장 높은 상품은 타이거 상품으로 0.253%이네요. 다음으로 괴리율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역시나 낮을수록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괴리율이 가장 낮은 상품은 에이스로 0.006%입니다. 한국판 QQQ의 배당률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배당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KB스타 미국 나스닥 100 상품이고요. 아무래도 성장주 위주로 종목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배당률은 극히 낮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가장 높은 곳은 KB스타가 0.66%로 1등을 차지하고 있네요.
조금 전처럼 차트로도 한번 표현을 해봤고요. 차트가 편하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좋겠죠? 한국판 QQQ의 총 수익률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수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TR 상품이고요. 최근 1년 동안 42%로 거의 비슷하지만 코덱스 상품이 42.45%로 아주 근소하게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판 스파이와 QQQ의 각 운용사별 상품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상품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독재가 마지막으로 한눈에 보기 쉽게 각 항목별 경쟁력이 있던 운용사 상품을 한번 작성해봤습니다. 먼저 한국판 스파이이고요. 시가총액과 분배율 부분에서는 타이거가, 수익률 부분에서는 코덱스가, 추적 오차율은 에이스, 총보수와 계리율 면에서는 KB스타 상품이 가장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가지 상품 중에서 유일하게 분배금이 재투자되는 상품이 있었죠. 바로 코덱스 미국 S&P 500 TR 상품인데요. 만약 매달 들어오는 분배금을 재투자하기 귀찮으시다면 알아서 투자되는 코덱스 상품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판 QQQ 상품인데요.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타이거가, 추적 오차율, 분배금 재투자, 총보수 수익률 측면에서는 코덱스, 그리고 괴리율과 추적 오차율이 가장 낮았던 상품은 에이스, 분배율이 가장 높았던 상품은 KB스타였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하고 싶은 종목은 어떤 종목이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 정도 한국판 스파이와 QQQ를 비교해 보고요. 그때그때마다 가장 경쟁력 있다고 생각하는 상품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맨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타이거, 그리고는 에이스 종목을 모아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총 보수가 많이 낮아진 코덱스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마음이 바뀌셨다고 기존에 있던 종목을 팔지 마시고요. 기존 종목은 그대로 두시고 새로 모아갈 종목을 해당 ETF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어떤 운용사의 상품이든 그냥 꾸준히 모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수량 모으기에 집중, 항상 명심을 하자고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결론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요. 일단은 투자금이 적어도 미리 관심을 가지고 소량으로라도 투자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주식은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씩 투자를 해가면서 본인에게 맞는 투자 스타일과 방법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절세 혜택을 위해서 일반 위탁 계좌에서 거래하지 마시고요. ISA 계좌나 연금 계좌와 같은 절세 계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운용사별로 상품이 굉장히 많은데 본인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에 맞춰서 종목을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는 정말 정답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가장 마음이 편하고 나에게 맞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맞춰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운용사 상품인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모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판 스파이지만 여러 가지 운용사의 상품을 가지고 있고요. 한 주도 팔지 않고 계속해서 수량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공유드린 자료는 네이버 부의 자유 카페에 업로드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똑제 노하우를 가득 담은 똑제 전자책도 있으니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한국판 슈드의 경우 비교할 내용이 조금 더 많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비교 영상을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